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노영민 이제 비서실장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회 부의장 이학영 국회 현직 부의장입니다. 에 대한 이게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야, 이게 배지 이번에 뭐 국회의원들 수사 엄청나게 많다고 했잖아요. 배지 엄청나게 드러날 거라고. 이학영도 이게 배지 날려버리면 부의장도 이게 새로 뽑아야죠. 특히 이학영 이자는 이게 강도 상해 전과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강도 상해 강도자까지 이게 국회의원하고 부의장까지 하는 이게 나라입니까? 솔직히 어떤 정과인지 이학영에 대해서 깊이 한번 파헤쳐 보고요. 그 다음에 이학영이 배치 달아나면 좋습니다. 이번에 뭐 현직 국회의원들 수사 엄청난데 이거 못 빠져나갑니다. 이거 못 빠져나가요. 노영민하고 이제 이학영인데 기업은 똑같은데 혐의전은 틀리기 때문에 관련 사건이지만 전부 범죄 사실은 틀립니다. 근데 관련 사건이에요. 노영민하고 이학영. 어떤 사건이냐? 한국복합물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복합물류. 이게 CJ 대한통운의 계열사입니다. CJ 그룹 알죠? CJ 제일제당. CJ 대한통운을 이제 CJ가 인수했잖아요. 거기에 계열사가 한국복합물류다. 근데요, 이 회사가 민간기업이잖아요. 민간기업인데 국토부 소유의 토지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가 경기도의 군포에 있습니다. 군포. 그러니까 국토부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권 눈치를 엄청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권 잡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챙겨줘야 되겠다. 이럴 때 만만한 게 이 한국복합물류입니다. 어디 채용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고 이게 월급을 일도 안 하고 받게 하는 이런 게 회사 많이 이용되는 이런 회사입니다. 좀 CJ도 이게 반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영민은 누구를 내려보냈을까?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부탁해서 누구를 거기에 고문으로 내려보냈을까? 이게 재밌잖아요. 노영민. 이게 바로 근데 그 유명한 송영길 한테 편지 쓴 협박 편지죠, 뭐. 바로 근데 이정근. 우리 유명하잖아요. 이정근 뿌리 근자. 서초에 국회의원 출마 다 떨어지고 MBC 작가 출신 이정근 있잖아. 이정근. 부산이 박우식 씨한테 돈 많이 받아가 송영길이 밑에 사무부총장하고 원래 근데 이정근 씨가 녹취 파일이 3만 개가 나왔습니다. 와, 어마하죠. 대화하는 사람 다 녹음해버려. 그러니까 송영길도 그거 걸린 거죠, 뭐. 윤관석이나. 녹취록이 3만 개를 다 들어본 검사도 대단합니다. 이 검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소관들. 와, 이정근의 3만 개의 녹취록을 다 들어봤더니 바로 이제 노영민한테 이정근이가 이제 취업을 청탁한 이런 데 녹취가 나왔다. 이게 바로 수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이정근이가 서초에 2020년에 국회의원 떨어지고 백수가 됐잖아요. 국회의원 떨어지고 백수가 되니까 자기도 어떤 한 자리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월급 받고 낙선하고. 그러니까 이제 노영민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문자를 보냈네. 이게 딱 떨어지잖아. 이정근이가 노영민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실장님 찬서뿐임 이러더니 실장님 찬서뿐. 한마디로 이정근 씨가 내가 믿을 거는요, 우리 노영민 비서실장님, 실장님밖에 난 믿을 데 없어요. 실장님이 내 한 자리 빨리 구해주세요. 이 문자요. 실장님 찬스뿐. 그래가지고 결국은
노영민이가 이제 국토부나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 이정건이가 1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1억을 받아갔다. 고문으로. 이게 뭡니까? 이거 아무 일도 안 하고 1억이 뭡니까? 이거 한 달에 1,000만 원씩. 와, 권순일이하고 똑같네. 1억 1,500만 원씩 권순일이 있잖아. 화천대유 대법관 권순일. 이자가 이게 1억을 받아. 이거 가지고 이제 그 검찰이 작년에 그 수사하다가 그때 북한 물류하고 국토부하고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그 비서관까지 인사비서관 압수수색했는데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검찰이 조금 캐비넷에 해놨지.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니까. 이제 캐비넷에 꺼냈잖아. 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왔잖아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와가지고 캐비넷에 있는 사건 다 꺼내, 빨리 끝내. 이러니까 이게 노영민 이제 소환 임박해서 기소합니다. 이정건도 기소되겠죠. 참 이게 이정건도 불쌍하다. 이게 노영민 이정건 건 북한 물류 요 한 건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바로 이제 국회 부의장 이학영 이자도 이게 똑같습니다. 왜? 이학영이가 군포의 국회의원이잖아요. 군포 사선이죠. 사선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제 북한 물류가 군포에 있거든요. 군포에. 그러니까 그때 이학영의 보좌관하고요. 그 다음에 군포시장도 걸렸네. 군포시장 한대희 시장도 둘이 공모해서 자기가 챙겨야 될 사람을 북한 물류의 취업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했다. 이게 다른 사람이죠. 이정건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학영 김포의 국회의원과 한대희 김포시장이 공모해가지고 자기 챙겨야 될 사람을 북한 물류에 또 취업시켰다 이거지. 고문이 한두 명입니까? 참 이게 북한 물류도 문제예요. 고문이 한두 명입니까? 이걸 이렇게 그래서 야 이게 놓지 않습니다. 이학영 부의장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국회, 한전시장 사무실 전부 이게 압수했다. 이미 압수해 다 한 거예요. 이학영 이게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이학영 의원실의 그 국회 사무실 뭐 온 데게 압수가 다 이미 됐던 거. 그런데 캐비넷에 조금 내놨다가 이번에 꺼내서 소환 조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학영 이사가 이제 뭐 수사하면 뭐 바로 떨어질 거예요. 워낙에 노골적으로 고문 내려보내는 게 뻔하니까 다 직권남용이죠. 이거는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자가 이게 어떤 자냐면 제가 좀 정밀하게 한번 과거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이학영 부회장인데요. 이자가 이제 뭐 전과는 많아요. 뭐 전과야 다 사범이지 뭐 공직선거법에 또 100만 원 받은 것도 있더라고. 아니 또 100만 원이 뭐야? 한 받으려면 이게 10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99만 원까지 받으면 괜찮아. 근데 100만 원 초과가 아니고 100만 원 이상이거든. 100만 원 때리면 당선 무효입니다. 이재명이도 보잖아. 100만 원 이상입니다. 이상. 그러니까 판사가 때리면 150만 원, 200만 원 때리지. 100만 원 받아가 당선 무효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100만 원이 많은 차이, 많은 차이. 야, 벌금이 99만 원이냐, 100만 원이 하늘 땅 차이야. 근데 옛날에 100만 원도 받은 적이 있고, 오죽하면 판사가 100만 원 때렸겠냐고. 야, 그 외에도 이제 뭐 전과가 많은데, 방공법이나. 근데 황당한 게 이학영이가 이제 그 강도상해로 있다, 강도상해. 이게 뭡니까? 이거 국회 부의장이 강도상해다. 이학영이가 이제 그 전라도 순창 출신이 순창하면 이게 고추장이죠, 고추장. 거기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누가 시인이라면 시를 쓰는 시인 이학영. 뭐 노영민도 이게 시 썼잖아, 국회에서 그때 왜. 노영민 비서장이 국회의원 할 때 왜 그 카드 자판기 국회 갔더라고 책 팔아먹는 놈 아닙니까? 그게 노영민입니다. 노영민이가 집이 왜 청주하고 서울에 있는 거 그때 청주 거 먼저 팔아먹은 사람이 노영민입니다. 아주 악질이죠. 근데 이학영이가요. 이학영이 그게 언제 강도를 했냐? 바로 이제 그 난민전 학생운동할 때 난민전이 뭐냐?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줄여서 이제 난민전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들이
무장 공산혁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장 공산혁명을. 와, 총 들고 무장해서 공산혁명 하겠다. 그런데 무장 공산혁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 이 자금 확보의 일환으로 민가에 침입해서, 일반 선량한 민가입니다. 민가에 침입해서 집단 강도 행위를 하고 이를 저지하던 경비원을 칼로 상해한, 이게 강도상입니다. 뭐 칼로는 야 나는 안 찔렸다 하지만 야 이야기하면 막 공범이 다 책임지는 거지. 누가 칼로 찔른 사람만 처벌하냐? 야 강간에 공범이면 누구 남자 3명이 1명 팔 잡고 1명이 다리 잡고 1명이 강간하면 3명이 다 강간범이야. 판례가 망을 봐도 강간 공범이야. 공동정부가 망을 봐도 네가 칼을 찔렀던 누가 찔렀던 민가에 들어가서 경비원을 칼로 찌르가 무장 강도짓을 해? 자금 마련한다고? 야 일제시대 때 독립군자금 마련하는 거 그거냐? 일제시대 때 독립군자금 마련하는 거 그것도 우리나라 선량한 민일 사람을 이렇게 강도하면 안 되지. 뭐 친일파를 강도로 해가 독립운동 자금하면 좀 이해는 되지. 근데 무장 공산혁명을 하기 위해서 자금 마련하고 민가를 쳐들어가서 경비원을 칼로 찌르고 이게 정당화되는 거냐? 이래서 국회의원이 야 진짜 이게 군포 시민들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게 무장 강도 공산혁명 무장 이런 게 저를 뽑아줍니까? 징역 3년 6개월 나왔으면 3년 6개월. 그리고 이게 부의장이라는 게 국회 부의장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장 공산혁명 하려고 아무리 젊을 때지만 강도까지 상해까지 한 이런 자각이 국회 부의장,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빨리 이번에 이하경 수사해가지고 이게 빨리 배치 떼야 안 되겠습니까? 배치 떼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제대로 이제 그 칼을 뺐어요. 어디 살았냐? 반부패 수사 2부에서 합니다. 반부패 수사 2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노영민하고 그다음에 이 국회부의장 이하경 수사를 본격화하는데 여기 반부패 수사 옛날 특수 2부잖아요. 엄청나죠. 이창수 지검장 밑에 여기 그 책임자가 최재훈 부장검사. 이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최재훈 부장검사입니다. 워낙 이게 유명해서 1억 보면 한 5장 나옵니다. 제가 이게 1억도 다 찾아보잖아요. 왜? 부장검사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예요. 최재훈 이분은 이제 그 고향은 부산 출신이고요. 부산. 그 다음에 부장들이 대부분 연수원 34기, 그러니까 사시 44에 연수원 34기고 서울에 구정고등학교 나왔어요. 구정고. 그 다음에 서울법대 나왔습니다. 야, 서울법대. 미국의 연수까지 갔던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로 워낙에 유명한 중앙지검의 2부장 하기 전에 대검에서 이제 또 이게 담당을 했죠. 정보관리 담당관도 하고 대검에서요. 아주 이게 진짜 용장입니다. 최재훈 하면 그 1부장이 제갈공명이라는 이준동, 제 고등학교 대학 동기랬잖아요. 후배랬잖아요. 반부패의 1부장 이준동, 이번에 김만배하고 신앙님이 구속했죠. 그 다음에 반부패의 2부장 최재훈, 이분들이 유명합니다. 대검에서부터. 이분이 캐비넷에 있는 칼을 뺐단 말이에요. 노영민하고 이하경. 빨리 이게 처단해서 노영민은 이제 배지가 없지만 빨리 구속하고 이정근까지. 그 다음에 강도상의 전과에 있는 이하경은 현직 국회의장이고 부의장이고 현직 국회의원 아닙니까? 빨리 수사해서 배지를 떼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잘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캐비넷 사건 빨리 처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